여기저기서 손을 댔다가 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연료 필터도 교환을 해보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2009년식에 주행거리는 18만 3천 정도 됩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엔진 경고등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흡입공기량 센서 A회로 신호값 높음, 흡입공기량 온도 센서 VGT, WGT 액추에이터 회로 이상, 흡입공기량 센서 A회로 작동 범위 성능 이상, 연료필터 수분경고 램프 작동 빼고는 모두 공기 쪽 고장 코드입니다. 이 차량 시운전을 해보면은 힘이 정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풀악셀이에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기 쪽으로만 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지금 악셀을 밟아도 공기량이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EGR은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량이 줄었죠. 작동 중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악셀을 밟아서 거의 풀악셀에 도달했는데 공기량이 안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 봐야 뭐 500, 6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EGR이 닫혀 있을 때 아이들링 시의 공기량 값이랑 다를 게 없어요. 차가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공기량이 악셀 전개에 비해서 공기량이 기준값보다 많이 나온다면은 터보차저 후단 쪽에 공기 누설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공기량이 적다면 터보차저 전단 쪽에 공기 누설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공기 누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히 답을 찾았습니다. 호스가 다 찢어져 있죠. 에어플로우 쪽 호스가 찢어지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둑 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는 들어가도 계산되는 공기량 값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공기량 값 대비 연료 분사를 시도하기 때문에 차량 출력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호스를 교환을 해주겠습니다. Another day, but I can't seem to get away from thoughts of you. From thoughts of you. So I go to the same spot that we met, hoping there's still a chance I can see you again. And I wonder if you're out there somewhere thinking of me too. It's really nice to meet you. I hope that I can see. 고장 코드는 전부 소거되었고 차량 출력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악셀 밟으면 밟는 만큼 출력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 고장은 정말 쉬운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사례를 제가 영상을 왜 만드냐면, 여기저기서 손을 댔다가 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연료 필터도 교환을 해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점검을 해본 다음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들어오셨어요. 변화된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악셀을 조금 밟아서 출력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까 떨어졌었던 공기량이 어떤가요? 1000단위 이상으로 올라가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을 하나 펴봤어요. 오늘 사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요 중간에 호스가 찢어진 겁니다. 만약에 자, 에어플로우 센서는 바로 에어클리너 통에 붙어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뒤쪽에 바로 이 에어플로우 센서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호스가 찢어지게 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 호스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공기 중에 이쪽으로 도둑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도둑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되는 원인은 터보차저 과급기에서 공기를 쭉 빨아 당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둑 공기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량은 바로 이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계산을 하게 돼요. 만약에 좋든 싫든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기량을 구하는 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 차량 디젤차가 2000cc 디젤차다. 근데 피스톤이 몇 개가 있죠? 실린더가 4개가 있죠? 4기통 차량. 그러면 2000cc 나누기 4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죠. 500이 나오게 됩니다. 한 실린더당 들어가야 될 공기가 500이지만 아시다시피 이 흡기 라인은 완전히 흡기 밸브와 가까운 게 아니라 인터쿨러도 있고 터보차저도 있고 에어플로우 센서도 있고 에어플로우 센서 중간에 호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10%를 제외해 줍니다. 그러면 공기량은 약 450이 나와야 되게 되는 거죠. 밀리그램 허브 한 실린더당 공기량이 450mg이 들어가면은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2500cc다. 그럼 2500cc 나누기 4, 그 다음에 10%만 제외를 하면은 그 공기량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 차량 같은 경우는 J 엔진의 경우로 2900cc예요. 2900cc면은 나누기 얘도 마찬가지로 4기통이죠. 2900cc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한 실린더당 725mg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 정도를 제외하라고 했죠. 그러면 약 650 정도의 공기량이 확보가 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의 오차는 봐주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이 그랜드 카니발의 공기량을 구했어요. 650 정도. 영상 속에서 나오는 공기량이 650이 맞죠? 이거는 아이들링 시에요. EGR이 작동하면은 매연 재순환 장치.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왜 이 에어플로우 센서하고 터보차저 사이에 호스가 빵꾸가 나면은 공기량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약 650 정도의 공기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호스가 빵꾸가 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서로 만나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합쳐진 공기를 이 뒤에서 에어플로우 센서가 하나가 더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컴퓨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둑 공기가 발생을 해도 여기로 들어가는 공기량만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링 시에는 호스가 별로 빵꾸 나지 않았으면은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악셀링을 했을 때입니다. 악셀을 밟아서 차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터보차저의 개입이 심해지게 됨으로써 공기량이 도둑 공기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감지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가속을 했을 때도 한 600 정도 공기량이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600 정도의 공기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에어플로우 센서가 600 정도밖에 공기량을 감지하지 못하면은 연료 분사를 600이라는 공기량에 맞춰서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런 식의 강의 같은 사실 이런 설명은 원래는 제가 그 다그 게이지 같은 아니면 몬스터 게이지 이런 휴대폰 어플이라든지 뭔가의 별도의 게이지를 통해서 내 차의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을 제공을 받거나 제 사비로 사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지까지 제가 몇 개 사보고
그 다음에 협찬을 받았던 제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광고 제의로 들어왔던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받아보고 사용해보고, 업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뭐 업체가 아니라 몇 군데서 그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부 다 협찬을 받은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광고 진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차의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면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스캔 데이터 값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공기량 값이 미리그램 퍼 허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사례에서도 뭐 공기량, 전체 공기량 이래서 그램 퍼 세크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공기량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게이지들을 보면은 오로지 볼 거라고는 DPF가 작동 중이다. 그리고 DPF가 작동 중일 때 배기가스 온도 센서 1번, 2번 뭐 이런 식 그거 하고, 공기량도 솔직히 그거 보고 알기가 좀 어렵고, EGR 작동 중인 것도 보기가 어렵고, 모든 주요 데이터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런 강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호스가 찢어졌는데 왜 차가 안 나갈까라고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속에서 터보차저 전자가 빵꾸가 나면 공기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터보차저 후단이 빵꾸가 났을 때 왜 공기량이 늘어나냐, 그것만 오늘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차저 후단에서 빵꾸가 나게 되면 과급 압력이 계속해서 이 호스 쪽으로 바람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쪽 빵꾸 난 부분으로 공기가 막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새어나가면은 그만큼 공기량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량이 많아집니다. 터보 전단은 여기 에어플로우 센서하고 터보차저 요 사이만 진단을 하면 되고, 만약에 공기량이 많아서 터보차저 후단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터쿨러까지 전부 다 흡기 매니폴드까지 전체 진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량 구하는 식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모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큰 거 드리죠?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진짜 기초 중에 기초예요. 디젤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공기량 구하는 방법, 연료량 구하는 방법, 이런 거 정도는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상이 뜸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가 시간을 계속해서 못 갖고 살다가 요즘 캠핑에 맞들려서 캠핑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영상에 조금 소홀히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고장 진단에 더 치중하고, 저희가 뭐 매번 클리닝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메인터넌스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사실 유지관리 보수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흑배기 인젝터 클리닝 이런 영상들은 조금 비중을 내리고, 그리고 고장 진단에 대한 영상들을 좀 비중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에 치이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영상을 못 찍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니면 찍어도 기승전결이 나와야 되는데 결만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 돼서 요즘 좀 영상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번 연도 7월 달부터 검사가 무지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검사 불합격 차가 너무너무 그러는 바람에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었다는 점, 그래도 앞으로 소스가 나오는 대로 영상 많이 찍고 또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